절대전략 세우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피시어 효과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다른 이제 방송에 있죠. 제가 PC 10만 원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블라드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감이 시장에 작용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튀었어요. 그런데 미국 10년물 금리는 한때 오히려 더 급락을 해서 한때는 1.4% 아래로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건 사실 맞지 않죠. 왜냐하면 블라드 총재 발언 이후에 금리는 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내렸고, 그 다음에 오히려 변동성도 빅스 지수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 네, 지금 네. 오디오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아서 전문가님 저희 연결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한마디 피셔 효과라는 단어로 정의를 했고요. 경제 용어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경제 효과 피셔라는 이 교수가 제안을 한 건데요. 시중금리와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가 인플레이션 예상치와 같다라는 이론인데요. 간밤에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보면은 장중 한때는 1.3%대로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1.4% 수준에서 10년물 국채금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다시 연결되셨어요? 네. 네, 저희 오디오 상태 때문에 다시 좀 연결해봤고요. 그럼 이야기 좀 이어주시죠. 네. 그래서 시장은 변동성 지수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금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변동성, 시장이 금리와 관련된 우려감으로 증시가 변동성을 키울 거다라는 쪽에 오히려 그 우려감을 나타낸 거죠. 그런 이유는 결국은 금요일장이,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는 금요일날 빠진 만큼 다시 뉴욕 증시는 다 상승을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블라드 총재의 발언 이후에 오히려 금리가 내렸던 이유는 피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셔 효과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수도 있는데 이거 경제 용어죠. 최근 들어서 이 피셔 효과가 좀 계속 이슈가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피셔 효과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을 합하면 이제 명목 금리가 된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결국은 명목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근 들어 좀 다르게 해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명목 금리가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연준이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꺾이게 됩니다. 이제 연준이 긴축을 하니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 명목 금리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피셔 효과인데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손을 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손을 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도 신경을 쓰겠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도 나서고 있죠. 영래포 금리도 올렸고 그 다음에 IOER 같은 경우도 금리도 올렸죠. 그리고 시장의 단기 유동성도 많은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단기물은 또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2년물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유동성 흡수를 단기 시장에서 흡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실질적인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연준이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쉽게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진 않겠거든요.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을 시장 참여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그러니까 명목 금리 관련된 부분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오히려 떨어지니까 실질적인 명목 금리는 크게 올라가지 않는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는 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은 아직까지 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뭔가 경기 민감주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성장주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반기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 쪽보다는
오히려 기술주 쪽으로 가야 된다. 다만 기술주 중에서도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반도체는 템포가 조금 늦을 겁니다. 반도체는 조금 더 수요 확인이 되고 나서 움직일 것 같고요.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갈 것 같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수혜가 될 만한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하이브, NC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강한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장주 쪽에 글로벌적으로 성장주 쪽에 베팅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려고 들어오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하드웨어 쪽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템포가 늦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대안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하이브 그다음에 네이버 쪽에 많이 손을 대는 것 같고요. 해외 쪽은 이미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관련 성장 쪽이 좀 드라이브를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성장 쪽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쪽 관련 부분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거는 조금 템포가 좀 늦을 수밖에 없는 IT 하드웨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쪽은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진호흡을 보고 그쪽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민감주이면서도 성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쪽도 계속 좀 봐볼만 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하반기 정도가 되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도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가 또 이제 이 쇼티지 상태도 조금씩 해소가 되면 신차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쪽에 하반기로 가면서 호재가 가는 자동차들도 저는 지금부터는 또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 내에서도 부품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혹은 또 직전 고점 부근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고 완성차 쪽은 아직 그 정도까지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신규 접근을 할 때는 어떤 종목 위주로 자동차 섹터 내에서 좀 골라봐야 될까요? 저는 신규 매수는 현대위아랑 기아차를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위아랑 기아 말씀하신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완성차 업종 내에서 업사이드가 가장 많이 열려 있는 건 전 기아차라고 봅니다.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훨씬 더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고 보고요. 특히 현대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신차 모멘텀이 지금은 더 발휘될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2등 우리나라에서 그냥 2등 업체라는 이런 꼬리표를 좀 띌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특히 정의선도 회장 체제로 넘어오면서 기아 쪽에 좀 적극적으로 좀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UAM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 자동차 플랫폼 같은 부분 이런 부분 전기차 관련 부분 이쪽에 조금 더 기아가 조금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아를 이야기 드렸고요. 부품주 내에서는 한원 시스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매각 관련 부분에서 어떻게 매각이 될지 몰라서 여기 또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부품주 내에서 현대 기아차의 상승분을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저는 위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모비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워낙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건 현대위아라고 생각해서 현대위아랑 기아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주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